자, 드디어 오늘 이제 미적분 1의 미분의 마지막 단원이고요. 여기까지만 한다 그랬죠? 유형수는 여기까지만 해서 월요일까지 좀 다 해오세요. 그래서 월요일날 이 책을 좀 거둘 테니까. 자, 1번부터 보자. 자, 뭐 할 거냐면 여기가 속도와 가속도 미분을 일단 배우죠. 속도와 가속도 미분. 그래서 속도가 뭐냐라는 거였죠? 속도가 뭐냐. 우리가 이제 속도라는 게 있으려면 일단 뭐부터 있어야 되냐면 기억나는 거예요. 위치라는 게 있어야 돼. 위치. 위치라는 걸 우리가 결국에 X축 또는 이제 뭐 높이도 있으면 뭐 H 이렇게 둬서 얘가 결국에 뭐에 관계된 식이냐면 시간에 관계된 식으로 나왔을 때 그 위치에 대해서 우리는 뭘 구해볼 거냐면 속도와 가속도를 구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속도라는 걸 기호로 뭐로 표현했냐면 V라고 표현했고요. 이 V란 걸 결국에 어떻게 구했냐? 이렇게 구했다. 아, 위치의 변화량을 뭘로 나눴냐면 시간의 변화량으로 나눠서 그것을 어디로 보냈다? 0으로 보냈더라. 그것을 우리가 뭐라 그랬다? 속도라 불렀고. 그러면 이놈의 기호는 결국에 우리가 평균 변화율을 0으로 보낸 거니까 이걸 뭐라고 했다? dt분의 뭐라고 했어? dx라고 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뭐냐? 이 얘기는 이 x를 누구에 대해서? t에 대해서 미분하라 라는 거지. 즉 위치를 누구에 미분해라? t에 대해서 미분해라. 그래서 얘를 f't라 그랬다. 그래서 결국엔 속도는 그냥 위치를 뭐 한 거다?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거였고. 그리고 이제 가속도 있었죠? 가속도. 가속도는 기호로 뭐라 그랬고요? A라 그랬고. 기억나요? 얘는 결국에 속도의 변화량을 시간의 변화로 나눠서 시간의 변화량을 0으로 보냈고요. 그럼 얘를 기호로 dt분의 dv라고 하겠고. 얘는 결국에는 저 속도식을 미분한 거니까 결국 위치식을 몇 번 미분한 거다? 2번 미분한 거다. 그래서 이놈을 우리가 결국에는 가속도라고 했습니다. 뭐 기억이 날 겁니다. 그 다음에 뭘 배웠냐면 여기서 변화율, 맞죠? 변화율에 대한 걸 배웠어요. 변화율. 자, 변화율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아마 세 종류를 배웠을 겁니다. 세 종류. 자, 무슨 변화율이냐면 혹시 기억나요? 길이의 변화율, 길이에 대한 변화율, 길이에 대한 변화율. 또 뭐에 대한 변화율이 있었죠? 우리 식구할 때 넓이 있었죠? 넓이에 대한 변화율, 넓이에 대한 변화율, 변화율. 또 뭐가 있었냐면 부피에 대한 변화율이 있어요. 부피에 대한 변화율, 부피에 대한 변화율이 있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였냐면 이게 별게 아니라 이런 거죠. 선생님이 이제 길이라는 기호를 A라고 표현할 거고요. 넓이는 S, 그리고 부피는 V라고 할 건데 얘도 전부 다 뭐에 관련된 식이냐면 시간에 관련된 식이야. 그랬을 때 길이에 대한 결국 변화율은 뭐냐? 아, 이 길이라는 식이 마찬가지 길이가 변함에 따라 마찬가지 시간의 변화량을 마찬가지 이놈을 어디로 보내냐면 0으로 보내자. 이것을 길이에 대한 변화율이고 그럼 당연히 얘는 dt분의 dl이 되겠고 얘는 L'T. 즉 길이가 시간에 관계된 식이라면 걔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것을 길이에 대한 변화율, 이 변화율은 뭐 증가량 또는 감소량을 구하라는 것을 변화율이라고 얘기한다. 그럼 넓이는 뭐겠어? 넓이가 증감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시간이 증가하는 그것에 델타 t를 0으로 보내. 즉 마찬가지 얘도 dt분의 ds가 되겠고 얘도 s'(t). 그래서 넓이를 시간에 대해 미분한 게 넓이에 대한 변화율, 넓이의 뭐 증가량, 감소량을 구하는 거다. 마지막으로 똑같이 v. 그래서 dt. 리미트 델타 t를 0으로 보내고. 그러면 또 얘도 dt분의 dv. 그래서 얘도 v의 식을 마찬가지. 시간에 대해 미분한 거. 이것을 우리가 부피에 대한 변화율이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문제들이 뭐였는지 아마 어느 정도 좀 기억에 남을 겁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이제 쭉쭉 한번 풀어볼게요. 그렇죠? 자, 10단원이고요. 속도학습 2번. 자, 1번부터 갈게요. 1번. 자, 여기는 알겠지만 내용만 잘 이해하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요. 자, 1번. 원점을 출발한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 시각 T에서 위치가 났어. 위치가 났어. 그래서 T 세제곱 마이너스 4T제곱 그리고 더하기 4T다. 아, 위치란 식이 나와 있다. 근데 이런 얘기하네. 점 P가 출발 후 다시 원점을 지나는 순간의 속도를 구하래. 다시 원점을 지나는 순간. 다시 원점을 지나는 순간에
순간의 속도를 구하래. 알겠잖아. 속도라는 거는 위치를 뭐 하는 거고 그냥 미분하면 되겠고 그걸 V라 그랬고 그럼 얘가 3t제곱 마이너스 8t 더하기 4가 되겠다. 그러면 우리 이 속도를 구하려면 뭐만 구하면 돼? 시간만 구해주면 돼. 그 시간은 뭐야? 다시 뭘 지나는? 원점을 지나는 시간을 구하자. 다시 원점을 지난다. 뭐가 0이라 그랬어요? 원점을 지난다? 위치가 0. 즉 얘가 0이 되는 시간을 구하라는 거지. 그럼 얘가 0이다. 인수분해를 하려면 얘가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 t로 묶음. 그럼 t 제곱 마이너스 4t 더하기 4가 되겠고 그럼 얘가 0이 되는 t는 0과 2인데 다시 원점을 지난 순간이니까 당연히 2가 되겠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얼마만 대입하면 된다? 2만 대입하면 답이겠고 그 값을 계산하면 0이 나오네요. 맞죠? 2를 집어넣으면 딱 0이 나온다. 그래서 요건 아마 우리가 그래도 마지막 단원인가요? 아마 그 속도와 뭐 가속도 뭐 적분 뭐 이런 단원에서 했기 때문에 뭐 기억이 좀 남을 겁니다. 계속 이어서 해볼게요. 4번 가자. 자, 4번은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전피의 시각 t에서의 좌표가 또 좌표 위치가 나와 있네요. t 세제곱 마이너스 2t 제곱 마이너스 3t야. 그런데 이번에 속도가 얼마인 순간이냐면 속도가 1인 순간에 전피의 가속도를 구하라. 그럼 속도가 1이다. 결국에 그런 순간에 가속도. 가속도는 몇 번 미분해야 돼? 2번. 그럼 일단 얘를 한 번 미분한 거 써볼게요. 3t 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3이고 얘가 얼마가 되는? 1이 되는 일단 아마 시간을 구해야 되고 가속도는 얘를 한 번 더 미분해서 6t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 얘가 1이 되는 것은 얘를 넘어가면 얼마가 되겠고요? 4가 되겠고 얘가 0이 되는 일단 t를 찾자. 인수분해하면 3이네. 여기가 2에 여기가 마이너스고 그럼 t는 2 아니면 마이너스 3분의 2인데 항상 시간이라는 건 음수가 될 수가 없으니까 얼마를 집어넣어야겠다? 2를 집어넣어서 계산해주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속도는 한 번 미분, 가속도는 2번 미분이죠. 뭐 그런 겁니다. 자, 4번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가볼게요. 7번. 7번 문제도 아마 기억이 나는 사람 있을 거야. 뭘 구할 거냐면 속력의 최대값을 구하래. 속력. 속력이라는 거 기억나니? 속력은 뭐였죠? 속력은 속도의 절대값이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위치가 일단 나와 있는데 또 위치가 나왔어. ft. ft가 지금 t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마이너스 5t가 나와 있고 그리고 t의 범위가 얼마부터? 0부터 3에서 뭘 구하래? 속력의 최대값을 구하래. 그럼 속력이라는 것은 속도를 구해야 돼. 속도라는 것은 미분한 거고 그럼 얘가 3t 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5가 되겠고 그러면 속력이란 거 얘의 무슨 치? 절대값. 그래서 이것의 절대값에 대한 무슨 값? 최대를 구하라. 2차 함수의 절대값의 최대를 구하라 문제다. 그럼 2차 함수의 일단 그래프를 그리려면 다은이가 좋아하는 완전 제곱을 일단 하고 얼마야? 마이너스 8이 되겠다. 따라서 이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에 여기가 1, 마이너스 8인데 그러면 X축을 해야죠. 근데 X축이라는 게 얘가 0이 되는 거 얘가 일단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대충 때려 맞춰서 그냥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이 아랫부분을 뭐에 들어 올려서 이러한 그래프가 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0과 3이라는 범위를 표현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 점이 0과 3의 위치 관계를 좀 생각보다 구하기 까다롭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 식에다 얼마 집어넣은 거 0 집어넣고 3 집어넣은 거 그리고 여기에 꼭지점 얼마 1,8을 비교해서 가장 큰 걸 최대라고 쓰면 되겠다는 거죠. 따라서 0을 집어넣으면 얼마고요? 0을 집어넣으면 자, 마이너스 5인데 여기다 0을 집어넣는 거죠. 따라서 얼마가 되겠고 얘는 5가 되겠고 또 3을 집어넣어 봐야겠죠? 3도 집어넣어 보자. 3 집어넣으면 27, 18 얼마지? 4인가요? 결국에 얘가 4가 나오겠다. 자, 그러면 누가 최대야? 결국에는 5도 아니고 4도 아니고 누가 되겠다? 8이 최대가 되겠다는 거죠. 따라서 속력이란 속도의 절대치. 그래서 그놈의 최대를 구하는 문제를 한번 푼 적 있을 겁니다, 다들. 자, 계속 갈게요. 10번으로 갈게요. 10번은 뭐냐면 운동 방향이야. 자, 마찬가지 위치가 주어져 있어요. x는 t 4제곱 마이너스 4t 더하기 5다. 근데 뭘 구할 거냐면 전피가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위치를 구하래. 운동 방향이 뭐라 그랬어? 앞으로 가다 뭐 뒤로 가다 앞으로 가는 거야. 우리가 앞으로 가는 거 뭐가 플러스? 속도가 플러스. 뒤로 가는 건 속도가 마이너스다. 즉 움직이는 방향이 바뀐다는 거 일단 속도에 관계된 얘기니까 얘를 미분하고 오게.
그러면 결국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건 결국에 얼마가 될 때를 구하라는 거야. 0이 될 때. 그래서 만족하는 t는 얼마가 되겠다? 1이 되겠다는 거죠. 하지만 그 순간에 우리는 위치를 구하라 그러니까 이 1을 어디다가 집어넣어라? 위치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얼마가 되겠다? 2가 되겠다는 거죠. 기억이 한번 쭉 났으면 좋겠어요. 이게 배웠던 것들. 13번. 자,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지금 위치가 두 개가 있네요. P에 대한 위치, T제곱, 마이너스 4T 더하기라고. 그리고 Q의 위치, XQ. 얘가 T제곱, 마이너스 8T 마이너스 10이야. 뭐라고 나왔냐? 얘와 얘가 서로 무슨 방향?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시각을 구하래. 반대 방향. 반대 방향 움직인다는 건 마찬가지. 일단 뭘 구하셔야 돼요? 각각의 속도를 구해줘야겠죠. 그때 결국 이 속도의 부호가 뭐하다라는 얘기야. 결국에 속도의 부호가 서로 달라야겠죠. 그래야지 얘가 플러스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다. 그래서 두 개를 뭐 하자라고요? 곱하자. 그래서 곱한 게 음수다가 결국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얘가 2와 4가 되겠네요. 맞죠? 이렇게 되겠다. 뭐 기억나죠? 자, 그 다음 문제가 이제 또 그런 문제 풀 거야. 뭐 높이, 뭐 공을 하나 위로 던졌을 때 무슨 최고 높이, 그리고 뭐 땅에 떨어질 때 뭐 속력, 뭐 속도, 뭐 이런 것들 구하는 문제들을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서 16번이고요. 이런 얘기 할게. 지상에서 수직으로 7m/초의 속도로 위로 던진 물체의 높이를 x라 그랬더니 그 x라는 게 지금 7t 마이너스 4.9 t의 제곱이 된대. 근데 이때 가장 높은 곳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과 그 높이를 구하자. 자, 가장 높이 도달한다. 가장 높이 도달한,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요 순간 여길 구하래. 이거 뭐가 0이었죠? 얘가 속도가 0이었죠? 기억나요? 얘가 올라갈 때는 속도가 플러스, 내려갈 때는 마이너스, 속도가 0이 되는 순간 얘기겠다. 따라서 얘를 미분하면 x 프라임 7 마이너스 9.8t가 되겠고, 그래서 일단 얘가 0이 되는 시간을 구하자. 그럼 얘가 0이 되는 t는 얼마야? 9.8분의 7이 되겠고, 그럼 얘는 98분의 70이 되겠고, 7, 7, 7, 4, 28, 여기 10, 그래서 7분의 5가 되겠다. 그래서 이때 뭘 구하래? 높이를 구하라는 거. 이 7분의 5를 다시 어디다가 집어넣어야 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그 높이는 7 곱하기 7분의 5에 마이너스 4.9에 49분의 25가 되겠더라. 따라서 계산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5고요. 얘는 약분하면 4.99, 49니까 10이죠? 10분의 25. 2분의 5.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5. 그래서 2분의 5가 되겠다. 그래서 최고점에 도달할 때는, 가장 높을 때는 속도가 0인 그러한 시간을 구해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당연히 기억날 겁니다. 그 다음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19번처럼 그런 문제 있었어요. 19번처럼. 얘가 이제 뭐 할 거냐면 또 던져보자. 지상 30m에서 20m/초의 속도로 똑바로 던졌더니 그 높이가 나와 있네요. 기본적으로 30 더하기 25t 그리고 마이너스 5t 제곱의 관계가 성립한대. 근데 이 공이 땅에 떨어질 때 속도를 구하자. 땅에 떨어질 속도. 일단 속도라는 거니까 얘를 미분 한번 하고요. 그럼 25 마이너스 10t인데 땅에 떨어진다. 누가 0? 위치가 0. 또 얘가 0이 되는 t를 구하자. 인수분해하면 되겠죠. 5와 1 그리고 여기가 6 여기가 5 그리고 마이너스는 어디가 될 거냐면은 여기가 되겠네요. 아닌데? 어디가 되죠? 여기가 되겠죠. 이렇게. 맞죠? 그러면 결국에는 t가 될 수 있는 게 얼마 아니면 얼마야? t는 6 아니면 얼마죠? 마이너스입니다. 항상 음수는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다가 6을 집어넣으면 그 속도는 마이너스에 35인가요? 35가 나오겠다는 거죠. 따라서 속도는 음수가 나온다는 건 최초 위치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얘기했죠. 22번. 자,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밟았더니 t초 동안 달린 거리 x라 그러잖아. 그랬더니 얘가 x가 36t 마이너스 4.5 t의 제곱의 관계가 성립한대.
근데 브레이크를 밟은 후 자동차가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을 구하래. 자동차가 정지한다. 뭐가 0이냐 또? 속도가 0이죠. 맞죠? 속도가 0이다. 그래서 9t가 되겠네.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되네? 0이 되는 시간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네요. 맞죠? 자, 그 다음 25번이고요. 자, 이런 식이 나와 있네요. 자, 위치식이 나와 있습니다. 얘가 XT라는 위치에 대한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오는 것을 골라라. 기억 0부터 B에서 점 P의 속도는 A일 때가 최대다. 속도라는 것은 우리의 위치를 뭐 한 거야? 미분한 거니까 이 그래프에 뭘 봐야 돼? 기울기를 보는 게 속도가 되겠다. 그러면 기억은 얘 기울기는 얼마니까? 0이니까 속도가 최대다? 아니죠. 속도는 0인 거죠. 니은 T는 B에서 운동 방향을 바꾸냐? 이 B에서는 지금 속도가 그냥 뭐인 것 뿐이야? 음인 것 뿐이지? 운동 방향을 어디서 바꿔 지금? A와 C에서 바꾸는 거죠. 플러스로 가다가 마이너스로 가다가 플러스로 가네. 이 기울기를 보고 운동 방향을 생각하자라는 거죠. 지금 T는 C에서 속도가 0이다. 여기서 속도가 0이다. 맞아 아니야? 맞죠? 기울기니까. 자, 리을 0부터 D에서 T는 C에서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 알겠지만 얘가 지금 위치가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3이죠? 그러니까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상황이 맞겠다라는 거죠. 맞죠? 그래서 맞는 것은 5번이 되겠다. 자, 29번은 그냥 말로 볼게요. 자, 동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주어졌을 때 A, B, C, D 이 중에 가속도가 가장 큰 것은 속도 그래프가 나와 있으면 가속도라는 것도 이놈의 미분한 거니까 기울기죠? 그럼 기울기 양수값 중에 가장 큰 거를 구하라는 거니까 당연히 어디죠? A가 되겠더라. 그래서 그렇게 간단히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기억나죠? 그 무슨 문제였냐면은 그림자 문제죠? 그림자 문제. 그래서 여기 마찬가지 요렇게 가로등이 있고요. 몇 미터인 가로등? 3미터인 가로등이 있다. 그래서 사람이 여기서부터 걸어갔죠. 그래서 이렇게 키가 180인 사람 있죠? 1.8m인 사람이 걸어가. 그러면 여기에 이제 빛이 쏘면은 여기에 뭐가 생긴다 그랬어? 그림자가 생긴다 그랬죠. 이제 별로 감흥이 없죠? 이 문제를 보고. 전에는 엄청나게 뭐 되게 어려 보였지만. 자, 그랬더니 얘가 어떻게 해? 얘가 걸어갑니다. 얼마의 속도로 가냐면 2의 속도로 걸어갑니다. 지금 얘가 2의 속도로 걸어가. 그때 뭘 구하래요? 이 머리끝이 움직이는 속도를 구하래. 머리끝은 처음에 어디 있었어? 여기 있었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뭘 구하래요? 움직이는 속도를 구하래. 그럼 이 거리를 뭐라 그랬다? 뭐 X라 그러자. 그러면 지금 알고 있는 거는 얘가 여기서부터 움직인 그 속도를 알고 있는데 그럼 이놈의 길이를 Y라고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Y라는 것은 이놈의 속도가 나와 있어. 2라고. 그러면 이것을 T에 관한 식으로 해서 어떻게 쓸 수 있다 그랬죠? 2T라고 할 수 있다. 그럼 우리 딱 하나야. 이 X의 속도를 구하라는 건 X가 몇인지만 구해주면 되겠다. 이 도형의 성질을 보고. 그 도형의 성질은 뭘 이용해서 구했어요? 닮음이죠. 따라서 이 길이는 X에서 Y를 뺀, 즉 X에서 얼마를 뺀? 2T를 뺀 거다. 따라서 삼각형의 닮음은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해서 X를 T에 관한 식으로만 쓰면 되겠고. 그러면 X-2T는 X-2T 대 1.8은 X 대 3이라는 관계가 성립하겠다. 그래서 1.8X는 3X-6T가 되겠고. 그럼 6T는 1.2X. 그래서 X는 5T가 되겠죠. 따라서 X가 5T니까 결국에 이놈의 속도는 우리가 얼마라고 하자? 5라고 하자라는 거죠. 맞죠? 그래서 그림자 끝의 속도. 또 어떤 문제도 나왔죠? 이거 속도 말고 그림자 뭐? 길이의 늘어나는 속도도 구하라는 문제가 있었죠. 그럼 지금은 그림자 길이가 늘어나는 속도는 뭐가 돼? X에도 얼마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5T를 집어넣으면 몇 T야? 3T죠? 그래서 그림자 길이가 늘어나는 속도는 얼마가 되겠다? 3이 되겠더라. 맞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 형식이 딱 두 문제 형식밖에 없었다.
자, 그 다음에 할 거 뭐냐면 이제 변화율. 그래서 넓이의 변화율, 부피의 변화율만 하면 끝납니다. 다행이네. 질문 받을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35번으로 갈게요. 자,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져요. 그러면 동심원에 물결이 생겨요. 그래서 가장 바깥쪽의 물결의 반지름의 길이가 몇 초 10cm의 비율로 커진다고 할 때 돌을 던지는 2초의 바깥쪽 물결의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래. 자, 이거는 동심원이기 때문에 이 넓이라는 식은 결국에 파이 r 제곱이 되겠고, 그러면 우리가 넓이에 대한 변화율은 이 r이라는 것을 결국에 뭐에 관한 식으로? 체에 관한 식으로 바꾸면 될 건데, 원래가 이놈의 최초 반지름 얼마였어? 얼마였죠? 최초 반지름? 0이었죠. 그런데 걔가 몇 초 얼마씩 늘어나? 10cm씩 늘어나니까 뭐가 되겠다? 10t가 되겠다는 거죠. 따라서 이 넓이는 파이 100t 제곱이 되겠고, 따라서 이놈의 변화율은 2초의 넓이의 변화율은 얘를 이제 미분해서 얼마를 집어넣으면 되겠다? 2를 집어넣으면 그래서 400파이가 되겠다는 거죠. 따라서 넓이 변화율이든 부피의 변화율이든 전부 다 우리는 t에 관한 식으로만 표현하면 끝난다라고 했습니다. 자, 40번. 자, 반지름의 길이가 원래가 2cm인 구 모양의 풍선에 공기를 넣어서 반지름의 길이가 몇 초 2ml씩 커진다고 할 때 공기를 넣기 시작하여 5초의 반지름의 길이와 풍선의 부피가 증가하는 속도를 구하라. 부피의 증가율을 구하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공의 부피라는 식은 뭐야?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죠? 헷갈리시면 안 돼요. 구의 건널비랑 헷갈리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마찬가지 누구만? 이 r만 t에 관한 식으로 만들면 되겠고, 이 r은 최초에 얼마였어? 2였죠. 근데 얘는 cm인데 밀리리터로 늘어났는데 그럼 0.2 t라고 식을 세우자라는 거죠. 그러면 5초가 지난 후에 반지름 얼마야? 5초가 지났을 때 반지름은 3이 되겠고, 그러면 일단 우리는 얘를 또 집어넣고 파이 2 더하기 0.2 t의 세제곱에서 얘를 결국 뭐 하자? 미분하자라는 거죠. 미분하게 되면 합성함수 미분의 2에서 3이 앞으로 나오고 4파이에 2 더하기 0.2 t의 제곱에 여기다가 얼마를 곱해줘야 돼? 0.2를 곱해라. 그래서 여기다가 5만 집어넣으면 답이겠고, 5를 집어넣으면 이 값은 얼마가 되니까? 3이 되니까 3의 제곱이니까 얼마냐면 9, 36에다가 이걸 나누니까 5분의 36파이가 되나봐. 맞죠? 이렇게 나오겠다. 마지막 하나다. 자, 43번 마지막 하나 문제입니다. 이런 얘기죠. 지금 원뿔이 있고요. 여기 원뿔이 있어요. 여기 원뿔이 있다. 그리고요, 윗면의 반지름 길이가 10이고요. 그리고 높이가 얼마인? 높이가 30인. 이런 원뿔이 있는데 얘가 몇 초 1cm의 속도로 수면이 상승하도록 물을 넣을 때 6초의 부피의 변화를 구하라. 또 이놈의 부피, 얘가 쭉쭉쭉 올라가다가 이렇게 생긴 이놈의 부피의 변화를 구하자. 지금 나와 있는 거는 뭐냐면 얘가 수면이 상승하는 속도가 얼마다? 1이 나왔을 건데 나는 이 놈의 부피의 변화율. 이 부피식은 뭐와 뭐에 관계된 거야? 원뿔이니까 반지름하고 뭐죠? 높이죠? 반지름하고 높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부피식은 3분의 1 파이 r 제곱에 h라고 해서, 그리고 원뿔의 부피식을 세우고, 이 결국 r과 h를 전부 다 뭐에 관한 식으로 바꿔야 돼? t에 관한 식으로 바꿔줘야겠죠. 그러면 나와 있는 게 h라는 게 수면 상승 속도가 1이니까 h가 그냥 얼마인 거야 지금? h가 t죠? 그럼 우리 r만 t에 관한 식으로 바꾸면 되겠고, 그럼 r과 h의 길이가 알죠? r과 h 길이가 몇 대 몇이야? 1대 3. 뭐니? r 대 h는 1대 3이더라. 따라서 h가 t면 r은 3분의 1 t가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파이에 r 제곱 9분의 1 t 제곱에 t가 된다. 따라서 27분의 파이 t 세제곱이 있고, 얘를 이제 뭐 하래요? 미분해서 미분하면 3이 날아가니까 9분의 1 파이에 t 제곱이 되겠다. 그래서 t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으라고요? 6을 집어넣으면 9분의 1 파이 곱하기 얼마야? 36이니까 4파이가 되겠다라는 거죠.